안녕하세요. 북스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환 초기 때 한과 홍로의 어떤 합친 관계를 알 수 있는 사료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 사료는 상당히 이제 유명한 사료인데요. 한 초기 때, 그러니까 대략 이제 해제와 문제 시기 때 거쳐갖고 이제 한과 홍로 간의 외교, 전쟁, 하층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해제와 고우 시대 때 이렇게 있는데, 고우는 누구냐면 그 유방의 부인이죠. 유방의 부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해제 때, 고우의 해제 이후에 이제 소재 이후에 해제 가움에 그 소재인가 있어요. 하여튼 그때 이제 2-3 대를 거쳐 갖고 거의 실권을 인제 뭐냐면 장악했던 그 사람이 고우예요, 고우. 자, 하여튼 그때 이 무tun서우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무tun서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유방을 그 뭐냐면 백든산에서 포위를 해서 항복을 시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그 유방이 죽고 나서 고우한테 인제 편지를 보내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나는 정말 너무 외롭소. 나는 목가에 태어나 소와 말이 뛰노는 넓은 평원에서 자라는데 자주 변경해서 와 보니 중국에서 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다. 그래도 혼자가 되어 외로운 터이요. 두 군주가 모두 즐겁지 않고 그렇다고 재미있는 일도 없으니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부족한 부분을 바꾸는 것이 어떻소?" 자, 이게 인제 그 오늘날 말하면 이제 성추행 같은 그런 이제 거죠. 예. 성희롱적인 발언인데 이건 이제 농소 사건이라고 해요. 예. 농자는 시동하다는 거죠. 시동한 편지를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혼자 외웠다는 거는 그 뭐냐 "너하고 결혼하거나 아니면 여자 하나 바쳐라." 자, 그러니까 인제 이에 고우가 상당히 분노를 했죠. 그래서 번케하고 계포 간에 인제 하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자, 그 밑에 이제 번케와 계포 관련된 논의가 있어요. 번케는 10만 군대를 이제 뭐냐면 보셔서 10만 군대를 보내서 홍로를 부시겠다. 이렇게 호응 정도를 했고, 계포는 이에 대해서 번케의 이제 과거 실패, 그러니까 백든성 포위전 있죠. 평성 포위전을 언급하면서 "홍로는 말이 안 통하는 오랑캐라 설득이나 협박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 고은은 이제 계포의 말을 동의하면서 공신한 공소와 회신을 보내면서 선의 자존심을 다지면서 천자 선물을 줬다고 했죠. 천재 수의 말을 제공해서 외교적으로 하친을 맺은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 후에도 인제 그 흥노는 계속 쳐들었죠. 그래서 그 문제 시대 때 관계가 더 악화됐죠. 그래 가지고 이제 문제 즉위 초에는 하친이 유지했지만 문제 3 년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우연한이라는 사람이 하남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한해 조약과 이제 어기고 하친 조약 어기고 해 갖고, 그 문제는 이제 조직을 통해 홍대 오만함과 조약 위반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무도함을 인제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결국에는 문제조차도 뒤에 다시 하친을 맺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홍도는 한과 하친을 맺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수틀리면 또 쳐들어오고 다시 하친을 맺고, 그런 관계가 그 당시에 이제 유방 이후 언제까지 정제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 왜 이렇게 그 한나라가 왜 그렇게 인제 싸우지 못했냐. 그건 뭐냐면 그 당시 후식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정부가 인제 그 뭐냐 백성들 편히 쉬고 세금도 적게 물고 그러다 보니까 홍로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그 침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 자, 이에 반발해 갖고 이제 무제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나섰죠. 예. 자, 하여튼 요 홍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 농소 사건 관련된 내용은 그 동아시아 교과서 15년 개정 교과서에도 약간 언급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료는 이제 홍례 독자전 풍습 유지와 관련된 사료인데요. 자, 요 사료의 주 내용은 뭐냐면 홍로는 인구가 적단 말이야. 그래서 한 개 군에 불과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막강한 군사를 유지했기 때문에 한왕조를 위협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홍로들이 왜 막강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었냐? 그는 한계를 잘 적응했기 때문에. 이때 한경은 뭐죠? 초원 지역의 환경이죠. 그리고 풍습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초원 지역에서 말 타고 이렇게 놀고 생활하는 그 풍습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홍로의 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주요 내용들 보면요. 일단은
중학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여기 보면 이 중학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폭로 선우 밑에 있는 신하야. 어. 그래서 이제 그 중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폭로 선우에게 말하기를 "한나라의 물자에 의존하게 되면 홍로의 독자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홍로가 한의 풍습과 물자에 물들면 자립성이 있고 복속할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홍로가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해야지만 이게 자급자족인 어떤 그 유목 문화를 뭐냐면 유지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대외에서 이제 기병 같은 걸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밑에 있는 내용인데 각자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단계 대팽창 정책의 조정이 있는데, 자,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도죠. 예. 자, 이 시기 때 이제 이 사료는 무제 시기 때 인제 뭐냐면 윤대 조소와 관련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한무제가 팽창 정책을 해 갖고 이제 막 싸움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한무제가 말기 때를 가면 홍노와의 어떤 전쟁에서 많은 이제 병력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니까 점점 이제 뭐냐면 지쳐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누가 그 상호라는 사람이 윤대 둔전을 대대로 시해서 할 걸 건의를 했는데, 자, 무죄가 됐다. 이 정도 됐고 인제는 중지하고 뭐냐면 평화가 그 이제 그냥 지금까지 확보한 영토만 확보하자. 이런 것이 윤대의 조칙이야. 그래서 이 윤대의 조칙이라는 건 뭐냐면 그전까지는 한무제가 이제 계속 전면전을 해 가지고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요 시기 때 들어가면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상호양의 어떤 이제 뭐냐면 그 의견을 뭐냐면 받아들이지 않고 윤대의 조칙을 내서 그게 뭐냐면 싸움을 이제 그만두게 둔다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영이 이제 윤대의 사주파에 둔전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뭐냐면 한무제가 거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대 지역의 원정 중지를 주로 내용을 하고 있는 이제 뭐 내용이고, 그러면서 인제는 그 요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황제가 인제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라는 걸 내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대 조치 관련된 내용은 되게 인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용어상 좀 살펴볼 게 뭐냐면 마복령이라는 게 있어요, 마복령. 예. 그래서 마복령이 인제 있는데, 군마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의 말을 키우며 부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요거 있는데 요거 뭐 각자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윤대 조치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대 조치를 통해서 내정 강화 시도했다. 그래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한대 국가 원리의 변화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요 사료는 이제 뭐냐면 한나 중기 때 선제와 원제 간의 대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정치관, 유학에 대한 입장 차이를 이제 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당시에 이제 그 원제는 그 상당히 성격이 부드럽고 어질다고 했어요. 유학을 되게 지원했고, 아버지 선제가 문벌리를 등용해서 법률로서 아랫사람을 묶어두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여기 한무제 때부터 유교를 받아들였지만 법과를 같이 했죠. 그래서 그 당시 문벌리 관리들은 이 법과를 시행하는 그 관리들, 홍리라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했나 봐, 원제 입장 때는. 그래 갖고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유교 정치의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유교 정치의 필요성을 이제 제안을 하죠. "폐하께서 황벌을 너무 많이 사용하십니다. 유생을 쓰는 게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선제가 되게 이게 발끈하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의 제도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패도와 왕도를 변형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요 내용이죠. 이걸 왕패잡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 내용. 그래서 "우리 한나라에서는 우리만의 제도가 있다. 그 근본은 패도와 왕도를 잘 섞여 있는 것이다." 자, 왕패잡도 요거 외워 두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왕도와 패도, 왕도는 유교, 패도는 법가죠. 예. 그래서 같이 적절하게 섞였고 이게 한 문제 이후부터 인제 계속 이어진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유생들은 오히려 현실을 모르고 과거만 숭상하면 명실을 혼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면서 그 당시 인제 선제가 한탄하죠. 이제 태자가 보니까 너무 이상적인 유학 사상 받으잖아요. 유학 숭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왕조의 질서를 해칠 걸 해칠 가능성을 걱정하면서 자 우리의 가문을 어지럽히는 자는 일단 바로 그 태제가 될 것이다. 그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인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인제 유교에서 이제 했던 뭐냐면 한무제 때부터의 인제 유교 강화 정책들은 실제로 법가와 같이 혼용했던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실제로 이제 유교의 간악화가 이루어진 때는 언제냐면 원제 때다. 그전까지는 사입이 뭐냐면 그 유교를 내세웠다. 실제로 간악화가 된 게 아니다. 국교화가 된 것은 원제 이후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이 원제 때에 본격적으로 인제 이런 유교 윤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한무제가 동중서의 대책을 받아들여 유학을 크게 장려했다. 그렇다고 엄격한 법령의 지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소제를 거쳐 선제시대 이르기까지 법술 관료들, 예, 법술 관료는 이제 앞에 얘기한 뭐죠? 문벌리죠, 문벌리. 자, 그래서 법술 관료 중요해서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는 외유내법.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겉으로는 유교인데 안으로는 법가를 강조하는 거죠. 왕패 잡도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인 방침이었다. 그런데 원제 시기부터 육아 관료가 대거 중앙 관료에 등장하면서 그 결과 육아적 원리과 각종 개혁이 시작됐고 지방에서는 유학적인 서약을 갖춘 순리들이 그러니까 법리하고 좀 다른 거죠. 간대가 백성을 다스린 사회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한무제 때 국교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지만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 원제의 이런 정책을 보고 나서 원제 때 실질적으로 인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유 유학 정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럼 원제 때가 합병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원제 때 들어가면 한간하고 외척 정치가 더 부패해지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이 원제 때 정치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대 인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이 사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제 한나라 행정구의 확대와 인구나 토지 통계를 보여주는 식인데요. 그래서 인제 진나라가 이제 36개 제를 이제 36 군을 이용했잖아요. 근데 한나라 때 들어와서는 이게 더 팽창됐다. 뭐 이렇게 내용이야. 그래서 한나라 때 9 년이 더 확장됐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인구와 토지 볼 때 진나라보다 더 많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건데 한서 지휘지에 적혀 있는 거죠. 한서 지휘지에.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구가 팽창하고 했던 시기를 보면 그 후에 인제 그 문제, 경제, 무제 때 이렇게 인제 팽창함을 알 수 있죠. 예. 그래 갖고 이제 고조 때부터 인제 이렇게 한나라 초기 때 팽창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인구가 늘어났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임용 시험에선 거의 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넘어가서 왕망의 정치를 보겠습니다. 자 왕망의 정치인데 요게 중요하죠. 요 정치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예. 자 이 사료는 이제 신라가 망망이 당행한 경제 및 제도 개혁과 관련된 자료예요. 그래서 왕망 같은 고대 성황 정치의 이상을 삼아서 여러 개혁을 시도했지만 현실적 기회도 실패했죠. 그래서 그 사료에 보면 이제 화폐 제도, 토지 제도, 간영 경제 정책들이 쭉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망망의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폐 개혁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오수전을 다 폐지하고 여러 화폐들을 이제 뭐냐면 만들었죠. 화폐 제도가 이제 혼란이 됐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불법 주조도 이제 금지시키는 그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만들어진 화폐들이 쭉 있죠. 그중에 하나가 소전이 있어, 소전. 소전을 만들고 대전 50개 세트되어서 함께 사용하도록 했고, 백성들이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몰래 불법 조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백성들이 구리와 목탄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폐 개혁 때문에 질 나쁜 화폐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명칭도 변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백성들의 이제 뭐냐면 혼란을 불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농민 반란이 어떤 배경이 됐던 것도 그런 이유다. 여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이제 그 왕전제죠. 왕전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자, 천하의 토지를 왕전이라고 불렀고, 노비를 사속이라고 부르며 두 가지를 매매할 수 없도록 했다. 자, 이 왕전제와 노비 매매 금지는 누굴 겨냥하고 있냐면 그 당시 호족들이죠. 호족들. 호족들이 대토지와 그리고 이런 노비를 통해서 막대한 부가 경제력을 누리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소농민이 몰락을 하니까 호족들 견제력에서 왕전제와 그다음에 노비 제도를 이제 뭐냐면 개혁했다. 그래서 노비 같은 경우에는 인정해도 그 뭐냐면 매매를 못하도록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전도 매매를 이제 그 못하도록 한 거죠. 이건 나중에 좀 뒷부분을 다시 설명할게요. 자, 왕전제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정전제의 원리를 근거로 한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보통 그 정전제 같은 경우에는 우물정자를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갔잖아요. 근데 이 당시 뭐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요걸 모델로 해갖고 이제 했던 것이 왕전제죠. 그래갖고 일정한 소유 토지를 딱 정해놓고 그 소유 토지를 뭐냐면 넘어가면 그걸 이제 일반 친척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눠주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게 이게 그 왕전제죠. 왕전제. 자, 그래서 왕전제 관련된 내용이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고요. 예. 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왕전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전제를 모델로 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또 이렇게 넘어가서 뭐 그 당시 이제 백성들이 익숙한 한나라 오수전을 몰래 사용한다. 그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대전과 소전의 병영 정책은 혼란만 초래한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후한 때 썼던 그 역사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망을 이제 멸망시키고 나서 신라를 멸망시키고 후한을 쓸때 쓰여졌던 기 때문에 왕망의 정책에 대해 되게 비판적일 수밖에 없죠. 이거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볼 것이 뭐냐면 육간 정책이죠. 육간 정책. 예. 육간을 설치할 명령을 했다. 그래서 간청의 술과 소금, 철기를 전미하고 동종을 주저하면서 산림수태의 물자를 수취하는 자에게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육간 정책은 이제 국가 전매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술, 소금, 철기 같은 전매 정책을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율료 한 3%로 융자제도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죠. 네, 4대 제도라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육간제도와 뭐 4대 제도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육간제도는 일종의 국가가 전매 및 통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무제의 정책을 계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무제의 정책도 나 이제 이런 왕망의 정책이나 다 뭐예요? 겉으로는 그 육아지만 실제 법과적 정책이죠. 예. 그래서 법과적인 어떤 정책들을 이제 와 연결돼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상한, 한무제, 그다음에 여기 왕망. 다 공통점은 뭐냐면 국가가 개입을 해 갖고 경제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고 통제하려는 그런 정책들이었고, 여기는 육아적인 모습보다는 법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왕망은 전환 마력, 대우적인 성장과 그로 인해서 손흥민의 몰락이라는 사회 형성을 개혁하고자 주례,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주례. 이거 기출문에 나왔죠. 보통 13경이라고 하죠. 13경 중에 하나라고 이제 하는데, 이 13경이라는 말도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이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오경이라고 해서 시경, 서경, 역경, 예경, 춘추 요렇게 있잖아요. 그다음 사서 중에 이제 그 대학가 그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이제 어 얘기해서 빼서 만든 거고, 그중에 그 외에 이제 뭐냐면 공자, 얘가 썼던 논어. 논어는 공자하고 이제 제자 간의 그 말을 주고받은 걸 기록을 한 게 논어고요. 그다음에 맹자 있죠. 그다음에 호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하라고 해서 그 당시 한문 사전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예경이 있는데, 예경은 다시 뭐가 있냐 의례, 주례, 그다음에 예기 있죠. 예. 그래서 얘기 한 편이 대학가 중용이고, 대학가 중용을 빼서 따로 이제 나중에 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설을 강조한다. 성리학의 사설을 강조할 때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대학 중용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주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춘추는 어, 너무 짧기 때문에 주가 있죠. 그래서 공양전, 그다음에 춘추자시전, 그다음에 공양자시, 또 하나가 뭐죠?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공량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제 13개가 돼요. 이렇게 하면 13개가 이제 해서 이걸 보통 십상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십상경 중에 이제 왕망이 개혁 그 경륜을 삼았던 게 주예요. 주례는 그 뭐냐면 준하 때 이제 그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봉건제도 만들고 그러죠. 그래서 준하 때 만든 그 주공이 만든 이제 준하나 질서를, 법제를 적어 놓은 것이 주례인데, 자, 이 주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유교 같은 게 국가 개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주례는 약간 유교 경전이면서 어떤 국가의 어떤 그 개입 이런 것을 허용해주고 공개령 같은 개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례를 바탕으로 나중에 그 유학자, 그러니까 유교 국가인 이제 그들이 뭐 조선이나 중국의 유교 국가들이 주례를 바탕으로 개혁을 했다. 법과적 요소가 좀 강한 책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개혁의 경전을 써라. 어떤 개혁의 경전을 써라. 모으시면 그냥 주례 쓰시면 돼요. 주례. 우리나라도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정도전이 여러 개혁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기본이 됐던 게 주례, 뭐 맹자. 근데 특히 주례를 이제 강조했죠. 이렇게. 자, 하여튼 주례를 기초한 사회정의 대대적인 개혁을 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준하나 질서 돌아가는 어떤 복구적인 개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간직 명칭이나 이런 것도 다 주례에 입각해서 했죠. 예. 자, 그래서 이 사료는 이 중에서도 토지와 노예 매매 금지.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호적들을 견제하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정제 복귀. 그래서 정정제 복귀해서 왕정제도 이제 했는데, 왕정제는 정정제를 바탕으로 한 거다. 일정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토지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그런 이제 제한적인 어떤 토지 형태다. 토지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새로운 통화 유통, 간영수월 강화 등을 경제 측면과 관련된 개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근원한 이제 백성들은 이런 새로운 경제 개혁을 정하지 못하고 점차 불만을 초래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 보면 정리의 난 같은, 농림의 난 같은 난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외에도 이제 간직과 지역의 명칭을 바꾸는 등 혼란을 일으키면서 왕망의 개혁은 실패로 치닫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망의 개혁 정치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봐주세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왕만 정권기 때 농민들의 반란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경제 정책도 엉망이고 수시로 이제 뭐냐면 또 외교 정책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민족이 침입도 받고 하니까 그냥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때 농민 반란군이 정리의 난과 농림의 난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리의 난이 이제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요. 자, 그 남양상이었던 범숭이라는 사람이 태산에 들어가 삼로가 지칭하게 돼요. 예. 그때 이제 또 청주와 서주 지역에서 대기근이 일어나고 민중들의 이제 생존에 대한 집단 봉기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봉안이나 성서, 양흥 등에서 각지에서 병석이 익혀서 결국에는 이 번승과 합류하게 돼요.
그리고 앞에 이제 대기근 때 인제 그 민중들과 또 합류해서 1년 만에 무리가 수만 명이 증가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보면 그 왕망이 이제 군대를 파견하죠. 예. 근데 이걸 격파하고 그다음에 강군과 인제 구별하기 위해서 눈썹을 빨갛게 칠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있죠. 강군과 인제 뭐냐면 그런 망망의 병사들과 홍동이 결정되어 눈썹을 붉게 칠해 서로 구별 이걸 정리라고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걸 해 가지고 요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기입형용으로.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이 정비군들은 뭐 청주, 태산, 남성 등지에 가서 활발하게 이제 악타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망망의 기평군 대용가에 전투에 패배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좀 있다가 그 마지막 세력들이 이제 봉양까지 갔다가 그 세력이 유지되고 있다가 결국에 이제 어 뭐냐면 그 멸망하게 되죠. 없어지게 되죠. 예. 그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왕망이 신을 세운 후 얼마 안 가서 각 지역에서 농민과 혼육들의 반란이 연이어 발생했다. 기본적으로 왕망의 대대적인 개혁이 실패한 결과지만 당시 상동 지역 대기근의 그로 대규모 유민들이 대량으로 발생한 것도 그 하나의 원인이다. 자, 이래 군도 그러니까 도독 질 하게 하는 무리들이죠. 군도가 되어 근거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노략질을 했을 뿐 특별한 부호나 뭐 이념, 관료체에 갖춘 흔적이 없다. 그래서 그냥 사회 불만을 막 품고 그냥 뿌시고 마시고 놀고 그래서 사람 죽이고 하고 다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 정미군은 훗날 이 강무제 유수에게 항복을 하거든요. 예. 자, 이 반란이 상당히 이제 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반란을 계기로 해 갖고 전국 각지의 반란의 어떤 그 확산이 되죠. 그래서 후한 건국의 또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후한서 같은 경우에는 인제 약간 인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뭐냐면 비판적으로 인제 쓰고 있긴 해요, 상당히. 예. 그래서 인제 그 한서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이제 농민 반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다. 한서나 후한서나.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뒤에 넘어가서 강무제의 이제 토지 조사를 이제 좀 해 볼게요. 후한시대 강무제 토지 조사. 요거 가는 데서 인제 예전에 강무제 정책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예. 간제 개편 관련된 내용 이렇게 있는데 자 요 내용이 뭐냐 강무제가 이제 검문하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건무 15 년에 서기 39 년이죠. 그래서 인제 그 해서 토지 호구 조사 토지 호구 조사를 이제 하고 관리의 이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기록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건무 15 년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에게 이제 뭘 하냐면 그 황제가 이제 주군에 조치를 내려서 개간된 토지와 호구 조사를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백성들은 자사나 태수들이 호족들에게 간대하고 빈민들에게 가혹한 점을 비난을 하면서 기를 막고 황제에게 호소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인제 그걸 통해서 이제 지방 간의 편파적인 통치가 이제 포면화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믿을 수가 있나. 그래서 그 당시 공정성이 상당히 훼손될 거라 생각해 가지고 "이거 제대로 호구 조사했냐." 그러니까 그 말에 인제 충당한 관리가 말하기를 "아 이거는 이제 뭐 제대로 한 뭐 장수가에서 주운 거다."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당시에 인제 그 뭐냐면 이 호구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남과 난양 지역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남과 난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하남은 인제 근신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강릉 유수 옆에 이제 그 유역 호족들이 이제 있는 지역이고 그 남양은 황제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왕족들이 많아요, 황족들이. 자 근데 이런 지역에서 인제 뭐냐면 그 많은 토지를 갖고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양민들을 갖고 있고 예속 농민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관리들이 인제 조사를 하는데 이게 쉽게 응하겠냐.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서 이제 뭐냐면 그 이 황제가 이제 그 추궁하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나름대로 토지 개혁을 해 가지고 좀 백성들 위해 주려고 이제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안 됐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강복제 자체도 호족 출신이고 그다음에 호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그 밑에 예속민들을 그 뭐냐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겠죠. 그리고 관리들도 이제 그런 거 알고 그냥 대충대충 해 갖고 보고문을 이제 올리고 하니까 황제가 이제 추궁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사실대로 얘기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인제 그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건무 15 년은 전국 각지의 주군의 명령에 따라서 각 전국 각지의 주군의 명령을 내려 개간된 토지의 면적과 호구 및 연령을 정확히 조사하도록 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가세 수입의 어떤 자료를 마련하고 있죠. 조세 수입의 자료를 마련하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그동안 지방 간에 의해 일상적으로 했던 조작이 상식적인 범위가 초과했다고 중앙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광무의 이단 조사에도 별 효과가 거두지 못했다. 이사회 보듯이 각 분야에선 조사한 실제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고 견책을 받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숫자와 적당히 맞춘 시도가 있었고 그 이유는 호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방을 장악했기 때문에 실제 제도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인제 당고회화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인증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요 인증번호. 자, 인증번호는 아이고, 예, 80 번입니다. 인증번호 80 번이에요. 자, 당고회화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죠. 예. 그래서 후한 말년에 이제 외적 세력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측근이 한간대를 이제 증용을 하게 되는데 한간의 정행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그냥 청류하고 지칭하는 그 사람들이 인제 뭐냐면 이 한간을 따는 탕류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한간 세력들 이제 탕류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인제 청류 세력 당이라고 규정하고 당이는 인제 뭐냐면 무리를 지어 가지고 황제의 정치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 이름이 그죠? 그래서 이들을 금고에 처하는 사건이 당고회화인데 이게 1차 당고회화도 있고 2차 당고회화가 있어요. 그래서 당고라는 말은 이제 뭐냐면 벗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당고의 하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한제와 영제 시기 동안 황제는 게으르고 정치에 혼란스러웠으며 제국의 운영은 한간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 학자는 이러한 사람들 같이 있다고 부끄러워 여겼다. 학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다 같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 여겼다. 자,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가평 5 년에 영창태손 조단이 상소 올려 당인을 번호했는데 당인이라는 것은 인제 청년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한가지 뜻에 따라 황제는 사해와 입주 강거 하여금 그 조단을 인제 뭐냐면 잡아들여 메리옥에 보내 고문을 해 죽였다. 그래서 요거는 뭐 벼슬 이름이죠. 관련된 형벌을 담당하는 벼슬임이고 그래서 그때 인제 많은 인제 사람들이 그 당고를 이제 당인이라 해서 모여서 죽였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버술도 못하게 했다. 금고형에 처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당고의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이 제가 말을 잘못했네. 당고가 벗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금고형을 얘기한 거야. 금고형을 처한 사건인데 그걸 당고에 하다 건다. 예. 당을 지어 갖고 인제 뭐 무리를 지어 갖고 처벌한다. 뭐 그 내용인데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후한 마녀의 외척의 세력 확대를 억압하기 위해 측근인 한간들을 중용하여 결국에 한간의 전횡을 가져오게 했고 자, 유교 이념에 심취한 관료들이 그 부패한 정치를 격렬하게 비판한 풍조가 강해졌고 그 결과 한간 세력들이 이를 당인으로 규정하고 이 당인은 우리가 동계에서 얘기하는 청류 세력이죠. 얘네들 따르는 무리들은 탕류고요. 자, 이들 금고형에 처했다. 금고형은 벗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당고에 하라고 한다.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기출 관련된 사료니까 좀 파악을 해 두세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또 볼 게 뭐냐면 한대 호적 관련된 내용이죠. 호적. 네. 그래서 인제 이 호족들이 한나라 때 들어와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이들은 지방의 대규모 이제 토지와 그 노비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서 편안한 세 그 편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들 세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국가력이 뭐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전환 시기 때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했죠. 뭐 한전제나 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왕정제나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잘 안 됐어.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인제 전환 중기 이유나 그다음에 후한 때 사도는 아니고 사기에서 나와 있는 하식 열전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인제 그 당시 호족들이 쪼금씩 성장하는 모습들을 이제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족 때 초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런 것들 이제 그림인데, 이 호족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해 갖고 막 주로 상인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여러 개 후식 정책이라든지 한무제 정책들, 한무제 정책들이 중농 억상 정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호족 상인들이 막대한 이득을 또 가져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막대한 재산을 이제 토지에 투자하고 또 벼슬도 이제 사 들이고 뭐 이런 정책들을 하면서 이제 호족들이 성장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족이 이제 막 성장하는 그 초입 때 관련된 사료가 여기 적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전국시대 각 나라에서 실시한 개혁 정치는 원칙적으로 포노조 재민의 지향할 만큼 호족은 크고 작은 제약을 받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각종 유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현실면에서 호족들이 크게 성장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들은 봉업과 복로를 받은 관료 대지주와 봉업만 갖고 봉업을 갖고 있지 않지만 경제로 부유한 중소지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도들은 풍족과 여유 있는 모습들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실재정과 국가재정을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어디 때예요? 사기 때 이제 얘기니까 여기 인제 전환 시기 때, 전환 중기 때까지 네. 동기에서 말한 것처럼 전환 시대 때는 항실재정과 국가재정이 분리돼 있었어요. 이걸 이제 군부 뭐냐면 이게 분리, 이게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 아 군부 분리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항실재정과 국가재정을 나누는 그 내용도 있고, 항실재정에서 어디에 걷고 보통 항실재정에서 이제 담당하는 관청들은 뭐냐면 소부죠, 소부. 그다음에 국가재정에서 감당한 대농이에요, 대농. 예. 대농에 귀속시켰다. 그래 갖고 인제 "이게 재정에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했는데, 소부에서 주로 걷는 것들은 주로 인제 뭐냐면 산과 바다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인제 산림 수택에 있는 것들이죠. 그걸 이제 소부에서 걷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국가재정 대농에서 인제 귀속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대농은 대농사라고 해 갖고 인제 그 당시에 이제 간직 이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재정은 항실 재정과 국가 재정은 나눠져 있다. 수익원이나 지출 명목은 모두 각각 구분되어 있었고, 항실 재정은 황제와 그의 종신의 개인적 성격이 강한 반면 국가 재정은 공식적인 국가 운영에 관련돼 있다.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후한 때 들어가면 이제 항실 재정과 국가 재정 통합이 되죠. 예. 그래서 인제 대농이 모두 관리를 하는, 대농사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이제 통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을 자세한 신동기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사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뒤에 넘어가면 중세사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중세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인제 좀 목이 좀 많이 가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예.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중세사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려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